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일단 답은 나옵니다. 나를 보면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열,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접속한다. 솔직히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율기와 분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율기. 자, 배율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100V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를 뭐 150, 200으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고 하면 전압계의 직렬로 RM, 얘를 배율기라고 합니다. 저항을 접속한다 말이죠. 배율기를 접속합니다. 그리고 이 전압계에는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을 뭐 기호로 보통 R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어떠한 전압계가 있더라. 여기 내부 저항 RA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의 측정 범위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죠? 얘 전압은 최대 눈금이 되겠죠. 뭐 100V짜리면 100V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 전압을 VA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배율기를 설치한다. 그 저항치를 R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전압이 생기겠죠. 그죠? 이 전체 전압, 이 전압이 측정 전압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전압. 원래는 얘 없을 때는 얘 VA만큼 측정할 수 있었지만 RM을 직렬로 붙임으로 해서 V만큼 더 확대되어져서 측정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얘가 전압 분배 법칙이죠. 전압 분배 법칙. 자, 두 번째로 분류기. 자, 얘는 뭐 이 그림을 뭐 2번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반대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올리기 위해서 전류계의 병렬로 RM을 설치합니다. RS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RS를 설치합니다. 이때 RS를 분류기라고 얘기합니다. 병렬로. 전류의 분배 법칙 이런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어떠한 전류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류계가. 얘 원래 내부 저항이 있고 얘가 기본적으로 최대 눈금이죠. 최대 눈금. 여기에 IA가 흐를 겁니다. 얘가 최대 눈금이죠. IA가. 자, 그런데 병렬로 RS를 설치했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전류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로 가는 전류가 있죠. IS로 가는 거. 그러면 합성 전류 I는 IA 더하기 IS가 되겠죠. 얘가 분류기가 설치됐을 때의 측정 전류 값이 됩니다. 얘 없을 때는 IA 밖에 측정 못하지만 얘를 설치함으로 해서 I만큼 더 확대해서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율기는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고 분류기는 병렬로 접속하다. 전압 분배 법칙은 직렬, 전류 분배 법칙은 병렬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설명의 기억과 니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것은 기억 잔류작입니다. 횡축과 만나는 것은 니언
보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와봐야 되겠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히스테리시스 커브를 배워야 합니다. 앞서서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떠한 자성체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들었다. 전류를 내서. 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 N극, S극 이렇게 칩시다. 자, 이러면 N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나가 있죠. 이때 근접하게 또 다른 자성체를 넣었다. 그러면 이 붉은색의 자기력선이 인가된 자기력선 H 암페어턴 퍼 메타가 이 자기력선이 이 도체 내에 투자율만큼 통과될 겁니다. 투자율 뮤 헨리 퍼 메타만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전자가 그죠? 자기력선 방향과 같이 돌더라. 그것을 뭐 자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자는 궤도를 가지고 얘는 이렇게 돌고 어떠한 궤도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도는데 이때는 자석이 아니죠. 근데 외부에 붉은색의 자기력선이 통과됐다. 그러면 이 전자가 이 자기력선 방향 도는 것을 자화가 됐다. 자석이 됐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투자율만큼 자화되면 이 자성체도 S극과 N극을 가져서 얘도 자기력선을 토해낼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B기호로 쓴다고 그랬죠. 자기력선 파이도 되고 B도 되고 H도 되는 거. 자, 이때 나오는 공식이 B는 뮤의 H라는 식입니다. 방출하는 자기력선은 인가하는 자기력선과 그 다음에 투자율과의 관계더라.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얘는 보면 B와 H는 비례하죠. 그죠? H가 크면 B가 크지더라. 근데 얘가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성체가 포화 전까지만, 포화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얘가 자석이 됐다. 그런 말. 포화 후에는 B는 일정해집니다. 콘스탄트. 포화 후가 되겠네. 자, 이것을 곡선화 시킨 것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 보면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 AC 전압을 겁니다. 교류. 자, 교류의 파형은 시간에 대해서 그 전류량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전류량이.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곡선화한 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가로축이 인가하는 H. 얘입니다. 얘. 암페어턴 퍼 메타. 세로축은 B. 토해내는 거. H 받아서, 투자율만큼 받아서 내가 B 토해낸다. B 웨버 퍼 메타 제곱. 이때 전류는 곧 자개죠. 암페어의 주의조건 법칙에 의해서 전류량이 세지면 세질수록 H는 비례해서 세질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 전류 주면 자객선이 잘 나옵니다. 뭐 비례해서 H 주는 만큼 B 나온다. H 주는 만큼 B 나오죠. 근데 포화가 됐다. 그 말은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선 방향으로 돌았다. 그럼 자석이 끝난 겁니다. 끝나면 H를 세게 주어도, 자, H를 더 키워도 B, 센 B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포화라고 그러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가 전류가 여기입니다. 여기. 제일 많았을 때. 그죠? 최고로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전류량이 점점 이제 작아집니다. 그죠? 작아지죠? 작아졌다 이 점에서는 또 제로가 되네. 자, 그래서 전류 제로에서 자기력선 받아서 자석됐다가 포화되었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남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뭐 H 제로죠. 그 말은 전류가 제로점입니다. 이 점이죠. 전류가 제로라는 말은 인가하는 H도 제로라는 말이죠.
H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남는 자기력선이 있네, B에. H 나는 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B를 토해내더라. 자, 그 말은 자기력선을 따라 전자가 돌면 얘도 관성 때문에 회전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면 걔가 자석이다, 자석. 자화가 되었다. 자, 그래서 H는 주지 않아도 관성 때문에 돈이 남는 자기력선이 있죠. H가 제로인데 B는 있습니다. 자, 얘를 BR이라고 그럽니다. 얘를 잔류자기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대못을 가지고 거기다가 코일을 감아서 자석을 전자석을, 그죠? 그때 스위치를 아예 열어도 클립은 계속 붙어 있죠. 그죠? 그게 잔류자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H가 제로, 그 점은 이 점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또 가죠. 그래서 얘는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갔다가 또 포화됐다. 이렇게 됐다 또 남는 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지점을 통해서 여기까지 갔다. 여기서는 B는 제로입니다. 그죠? 요 토에는 이게 제로죠. 근데 얘는 H가 마이너스 값이죠. H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얘 값을 HC라고 해서 얘를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자, 보자력을 보면 H의 제로점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축으로 전류를 주면, 마이너스 축으로 전류를 줬다. 그 말은 마이너스 축으로 자개를 주면 B, 가지고 있던 잔류자기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보자력은 잔류자기 없애기 위한 반대 인과 자개를 말하는 거더라. 그죠? 이것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 가로축, 가로행, 행축의 뭐? 자개. 행축의 보자력. 얘도 자개네. 세로 종축의 B. 잔류자기. 그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 그래서 12번은 나번이 되겠네. 그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것은 잔류자기, 횡축과 만나는 것은 보자력이다. 그죠? 자, 13번을 봅시다. 서서히 반복이 늘어나네요. 자체 인덕턴스가 0.01 헬리인 코일에 100V 60Hz의 사인파 전압을 가했다.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자,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저항. 그죠? 얘는 그냥 R옴이라고 부르죠. 코일 인덕턴스 L헬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가 교류로 넘어가면 그냥 L헬리라고 쓰는 게 우리는 옴으로 바꿔야 되겠죠, 임피던스로. 그래서 이때 J 오메가 L이 붙은 얘가 오메가 2파이 F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J의 2파이 F의 L 값인 옴이 되겠네. 이때 이 친구를 XL이라고 그러죠. 뭐?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그렇죠? 교류일 때는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세 번째로 콘덴서 C값. 그죠? 얘는 C 베럿라고 부른다. 바라시라고. 그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로 쓰죠. J는 밖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J 되죠. 1에 되고 오메가 C니 얘가 오메가는 2파이 F 되고 C 될 것이다. 얘가 XC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JXC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교류일 때는
ohm으로 바꿔야 된다. C는 빼놓으시고 L은 헨리가 단위인데 교류를 집어넣으면 각 속도를 곱해서 ohm으로 값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번 문제를 보면 이런 말입니다. 코일 인덕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의 자기 인덕터스 L이 0.01 헨리 값을 가진다. 이때 주파수는 60Hz이시다. 그리고 여기에 뭐 전압 100V를 인가했다. 이때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얼마인가. 자, 얘는 L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L 헨리인데 얘를 바꾸면 J 오메가 L 된다고 그랬죠. 얘가 J의 XL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L은 오메가 L이죠. 오메가는 2파이 F의 L 값 하면 되겠네. F는 뭐 60Hz라고 주었고 L은 0.01 헨리 0.01 헨리.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3.77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황상구리의 전해에게 두 개의 동일한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했다. 구리판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일단 다입니다. 양극 쪽은 얇아지고 양극은 음극 쪽은 두터워진다. 얘가 전기 분해, 도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얘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하고 다른 겁니다. ER은 마이너스 1의 DT, DI 아닙니다, 이거. 자, 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기 분해에 따른 금속 석출량을 얘기한다. 전기 분해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양극에서 일어납니다. 석출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난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떠한 이런 뭐 시험 그릇에 전해액을 집어넣다. 그죠? 전해액. 그리고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고 여기에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때 이 전해액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구리가 녹습니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구리 분자가 이렇게 있죠. 이때 분리되면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전자가. 그때 이 전자와 이 구리가 여기서 결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구리가 석출이 되고 여기에는 구리가 감소되겠죠. 떨어지고 여기 붙고. 그래서 양극은 전기 분해 얇아지고 음극은 와서 붙더라. 석출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석출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석출량 W는 KQ 되죠.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전류는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하량, 그죠? Q는 IT가 되어져서 KIT가 되더라. 그라. 이때 K 값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기화학당량, 전기화학당량이라고 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앞서서도 나왔고, 얘는 원자량에 대한 원자가가 되더라.
중요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석출량은 전기 화학 당량 K에 비례하고 석출량은 전하량 Q에 비례하더라. 그죠? 그런 말. 그래서 답은 다의 양극은 얇아지고 전기분해되니 음극은 두터워진다. 왜? 석출되니. 그런 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비사인파 교류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 자, 우리가 비정현파. 정현이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비사인파라고 합니다. 정현이 좋은 거죠. 근데 비사인, 비정현이 되었다. 그 말은 외현파라고 합니다. 형태가 왜곡된 방향이다 이 말이죠. 이 비정형파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DC분이 있습니다. 증유분. 그리고 기본파라고 하는 거. 얘가 정현파입니다. 차수로 따지면 N이 1차수가 돼요. 여기에 고조파가 붙더라. N이 2든 3이든 4든 이런 것들이 붙더라. 자, 이렇게 합성된 것이 비정현파입니다. 자, 이렇게 합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삼각형으로 되는 삼각파가 되고 구형태로 되는 구형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 구성은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가 기본 구성입니다. 삼각파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번에 비사인파 교류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게 라의 삼각파더라. 삼각파는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가 다 들어간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문제 16번 자주 나오는 거네요. 이 전력계법으로 삼상전력을 측정하였더니 전력계의 지시값이 P1 450W, P2 450W. 이 부하의 전력은, 이때의 전력은 삼상전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력계법에 대해서, 자, 이 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상전력계 두 대를 가지고 삼상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삼상전력이기 때문에 부하는 삼상부하가 되겠네. 삼상의 부하. 얘의 전력을 측정하겠다.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그래서 한 대의 전력계, 전류, 직렬로 붙이죠. 전압계, 병렬로 붙입니다. 얘가 전압을 재는 겁니다. 이 한 구성이 P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 또 다른 전류, 또 다른 전압. 그래서 얘가 P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3상은 P1 더하기 P2의 와트가 됩니다. 얘 유효분입니다. 전력이니까 와트 재는 거니까. 그리고 PR 얘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 무효전력은 루트 3에다가 P1, P2 뺀 것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P상분 PA는 2의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빼기 P1, P2 하시면 되겠더라. 그죠? 주로 유효분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효분은 그냥 더 하면 된다 이거죠. 유효분은. 자, 그래서 16번을 보면 P1이 450, P2가 450이요. 두 부하의 전력은 얼마인가? 합하면 900이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17번 봅니다. 1, 2, 3, 5의 저항을 이용해서 합성 저항을 2.1을 한다. 접속 방법 옳게 할 것은 가, 나, 다라 다 해봐야 되겠죠. 다가 정답입니다. 자, 다를 보면 2와 3은 병렬하고 1은 직렬로 해라. 이런 말이죠. 2와 3은 병렬로 하고 1을 병렬로 해라. 자, 저항의 병렬 계산. 이분은 밑에는 더하고 위는 곱하고, 이분과 이분 직렬이니까 더하기 1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2.2가 나옵니다. 2.25.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네. 일일이 다 해봐야 되겠네요. 18번. 콘덴서에 V 볼트를 걸었다. Q 쿨럼의 전압을 충전됐다. 저장되는 에너지는, 자, 콘덴서에 충전되는 에너지, 얘를 WC라고 합니다. 줄. 자, 무슨 말? 콘덴서가 있는데 얘의 용량은 C 빨아뜨이고 양쪽에 V를 걸었다. 그랬더니 양극에 Q 쿨럼이 축적이 되었네. 그때의 WC는 2분의 1 CV 제곱 줄이 되더라. Q는 CV죠. 확 씹어. 그죠? 얘는 C 곱하기 V 곱하기 제곱이니까 또 V. 자, 그럼 얘는 2분의 1의 QV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식에 의해서 V는 Q 나누기 C가 되겠네. 그죠? V 대신에 얘를 넣으면 얘는 2C의 Q 제곱 줄이 되겠죠. 자, 혹시 그 보기 중에 다번이 있습니다. 걔가 에너지더라. (19번) 공기 중에 플러스 1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자, 이런 거죠. m웨버라는 자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력선, 그죠? 플러스 m과 마이너스 m, 같은 극이면 서로 청력, 그죠? 다른 극이면 인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m웨버가 진공 또는 공기의 투자율이 뮤제로 헨리 퍼 메타 내에 존재하더라. 그러면 자기력선의 수는 m 나누기 뮤제로 개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뮤제로 외워야 됩니다. 4파이 곱하기 10-7성의 헨리 퍼 메타. 진공 공기 중에 투자율, 자기력선이 투과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Q 쿨럼이 입실론 제로 공간 내에 있더라. 그러면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력선의 수는 Q 나누기 입실론 제로게. 전 속선수는 그냥 Q게 하고 같은 겁니다. m웨버 뮤 제로일 때 자기력선 수는 m 나누기 뮤 제로게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풀이를 보면 플러스 1웨버 여기에 플러스 1웨버 집어넣고 공기 중에 있으니까 뮤제로입니다. 4파이 곱해 10-7성 하면 답은 계산기 두드리면 나번이 나오시겠더라. 그렇죠? (20번) 보겠습니다.
자, 1kW의 전열기를 정격 상태에서 30분간 사용했다. 발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우리는 저항에 따른 열량을 배워야 되겠죠. 자, 아시다시피 어떠한 도선에 양단에 전압을 걸더라. 그러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죠. 그게 전류 I 암페어. 이동할 때 이 전자끼리 충돌을 해서 뭐가 납니까? 열이 납니다. 그게 R온. 그죠? 시간 T초 동안 흘렸다. 이때 나오시는 열량 Q는 0.24의 I 제곱 RT 칼로리. 그죠? 주울의 법칙. 이때 I 제곱 R은 P죠. 그래서 0.24의 PT 칼로리 해도 됩니다. 0.24의 P는 또 VI 해도 되죠. 그죠? VIT 칼로리 하셔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문제 20번 다시 보면, 자, 1.5kW 전열기 저항체가 있는데 얘 열 나는 게 1.5kW 전력이다. 얘 P입니다. P. 이때 정격 상태에서 30분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열량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근데 우리 단위를 보면 I는 암페어, R은 옴 단위, T는 세크 단위입니다. 전력은 와트 단위이고 전압은 볼트 단위죠. 그리고 얘 열량은 보시다시피 칼로리 단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식은 얘식 쓰면 되겠네요. 0.24 곱하기 P 1.5니까 1.5 곱하기 킬로는 10의 3성 곱하기 시간은 30분이죠. 초로 바꿔야겠다. 30분이고 1분은 60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648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시겠네. 그죠? 자, 계속해서 조금씩 반복되니까 차근차근히 이론에 대해서도 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도. 그죠?